나는 허준이요. 오늘 그대에게 물어보겠소. 가슴이 답답하나 병이 아니라 여기는가? 숨이 깊이 들어오지 않으나 그저 피곤한 탓이라 넘기는가? 밤마다 가슴이 두근거리나 스스로를 안심시키며 참고 있는가? 세상 사람들은 가슴의 증상을 참으로 가볍게 여기요. 머리가 아프면 걱정하고 배가 아프면 누우면서도 가슴이 답답하면 그저 스트레스라 여기고 지나가오. 하나 내가 보건대 가슴의 병은 가장 조심해야 할 병이요. 동의보감에 흉비라는 병이 있어. 이 이름은 낯설 것이요. 하나 이 병은 결코 가볍지 않소. 가슴이 막히고 답답하며 통하지 않는 병. 이것이 바로 흉비요. 사람들은 이 증상을 그저 일시적인 불편함으로 여기나 나는 그렇게 보지 않소. 가슴은 심장이 머무는 곳이요. 심장은 우리 몸의 임금이요. 임금이 거처하는 궁이 막히고 어지러우면 온 나라가 흔들리듯 가슴이 막히면 온몸이 편치 못하오. 내가 일생 동안 수많은 사람을 보아왔소. 높은 벼슬아치부터 시골의 백성까지 많은 이들이 가슴의 병을 앓고 있었어. 그들은 처음에는 모두 같은 말을 하였어. 별것 아니라고. 조금 답답할 뿐이라고. 곧 나아질 것이라고. 하나 시간이 지나면 그들은 다시 찾아왔어. 이번에는 얼굴이 창백하고 손을 떨며 밤을 지새운 흔적이 역력하였어. 그제야 그들은 말하였어. 선생님, 저를 살려주십시오. 이 병이 무엇입니까? 왜 낫지 않습니까? 내가 그들에게 말하였어. 그대가 처음 왔을 때 그때 바로 잡았어야 했어. 그때는 쉬웠어. 하나 지금은 깊어졌어. 그래서 오늘 내가 그대에게 미리 말하는 것이요. 흉비를 가볍게 여기지 말라고. 가슴의 신호를 무시하지 말라고. 지금 이 순간 그대의 몸이 보내는 경고를 듣고 바로 잡으라고. 오늘은 그대에게 이 흉비에 대해 자세히 말하겠소. 내가 평생 보아온 것을, 동의보감에 기록한 것을 그대 앞에 낱낱이 펼쳐놓겠소. 듣고 스스로를 돌아보시오. 그리고 행하시오. 흉비란 무엇인가? 가슴이 막히는 것이요. 막힌다는 것은 통하지 않는다는 뜻이요. 우리 몸의 기운은 쉼없이 돌아야 하오. 기가 돌면 혈도 따라 돌고 혈이 돌면 몸이 편안하오. 하나 가슴에서 기운이 막히면 그곳부터 흐름이 끊기요. 흉비를 앓는 사람은 처음에는 이렇게 말하오. 가슴이 조금 답답하다고. 숨이 깊이 안 들어오는 것 같다고. 무언가 가슴을 누르는 것 같다고. 처음에는 이것이 하루에 한두 번 잠깐씩만 나타나오. 아침에 일어났을 때 잠깐, 일하다가 문득, 밤에 누울 때 조금. 그래서 사람들은 대수롭지 않게 여기요.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오늘 일이 많아서 그런가 보다. 내일이면 괜찮아지겠지. 하나 시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소. 오히려 조금씩 더 자주, 더 길게 찾아오. 처음에는 하루에 한두 번이었는데 이제는 하루 종일 느껴지요. 처음에는 잠깐이었는데 이제는 몇 시간씩 계속돼요. 처음에는 참을만 했는데 이제는 견디기 힘들어지요. 어느 날은 가슴이 쥐어짜는 듯 아프오. 마치 누군가 가슴을 주먹으로 쥐고 비트는 것 같소. 어느 날은 숨을 쉬어도 공기가 들어오지 않는 것 같소. 아무리 깊이 숨을 들이켜도 가슴 끝까지 차지 않는 느낌이요. 어느 날은 가슴이 두근거려 밤을 지새우오. 심장이 터질 듯 뛰고 귀에서는 맥박 소리가 들리고 온몸에 식은땀이 흐르오. 이유 없이 불안하오. 무언가 나쁜 일이 일어날 것만 같소. 아무 일도 없는데 마음이 조마조마하고 안절부절 못하고 어디론가 도망치고 싶어지요. 가만히 앉아 있어도 마음이 편치 않소. 밥을 먹어도 맛이 없고 사람을 만나도 즐겁지 않고 무엇을 해도 마음이 허전하오. 이것이 흉비의 모습이요. 사람들은 이것을 병이라 여기지 않소. 마음이 약해서 그런가 보다 하고 신경이 예민해서 그런가 보다 하오. 성격 탓이라 하고 나이 탓이라 하고 요즘 세상이 각박해서 그런가 보다 하오. 하나 이것은 마음만의 문제가 아니요. 몸의 문제이며 기혈의 문제이며 가슴 안 심장과 경락의 문제요. 흉비는 처음에는 가볍게 시작되나 방치하면 깊어지요. 처음에는 답답함만 느끼나 나중에는 통증이 오오.
처음에는 가끔 불편하나 나중에는 하루 종일 괴롭소. 처음에는 일상을 살 수 있으나 나중에는 움직이기도 두려워지요. 이것이 내가 그대에게 경고하는 까닭이요. 내가 본 사람 중에는 이런 이가 있었소. 처음에는 가슴이 조금 답답하다며 찾아왔소. 그때 내가 말하였소. 지금 바로 잡으시오. 생활을 고치고 마음을 다스리고 몸을 돌보시오. 하나 그는 듣지 않았소. 바쁘다고, 일이 많다고, 이 정도는 괜찮다고 하였소. 석 달이 지나 그가 다시 왔을 때 그는 걸어오지 못하고 부축을 받아왔소. 가슴이 너무 아파서 움직이지 못하고 숨을 쉴 수가 없고 밤마다 죽을 것 같은 공포에 시달린다 하였소. 그때는 이미 늦었소. 치료가 오래 걸렸고 고통도 컸소. 만약 그가 처음 왔을 때 내 말을 들었다면 그런 고생을 하지 않았을 것이요. 그래서 내가 그대에게 미리 말하는 것이요. 그렇다면 흉비는 왜 생기는가? 동의보감에 이르기를 흉비는 기혈이 막혀서 생긴다 하였소. 기혈이 막힌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천천히 설명하겠소. 우리 몸에는 기운이 흐르오. 이 기운은 눈에 보이지 않으나 분명히 존재하오. 기운은 우리 몸을 따뜻하게 하고 장부를 움직이게 하고 생각을 맑게 하오. 기운과 함께 피도 흐르오. 피는 온몸에 영양을 실어 나르고 노폐물을 거두어 내보내오. 이 기운과 피가 함께 흐르는 것을 기혈이라 하오. 기혈은 강물처럼 쉼없이 흘러야 하오. 강물이 막히지 않고 흐르면 물이 맑고 깨끗하오. 하나 강물이 막히면 물이 고이고 썩고 냄새가 나오. 우리 몸도 같소. 기혈이 막히지 않고 흐르면 몸이 건강하오. 하나 기혈이 막히면 그곳에 병이 생기오. 그렇다면 기혈은 왜 막히는가? 첫째, 몸을 제대로 쓰지 않았기 때문이요. 움직이지 않고 오래 앉아 있으면 기혈이 정체되어 하루 종일 책상 앞에 앉아 있거나 한 자세로 오래 일하거나 누워서만 지내면 기혈이 돌지 못하오. 기혈은 움직여야 도오. 몸을 움직이면 기혈도 따라 움직이오. 하나 몸을 움직이지 않으면 기혈도 멈추오. 둘째, 과로와 무리 때문이요. 너무 많이 일하면 기운이 소모되오. 기운이 소모되면 기혈을 제대로 돌릴 힘이 없어지요. 특히 밤을 자주 새우는 것이 해롭소. 밤은 몸이 쉬어야 하는 시간이요. 밤에 쉬면 기운이 회복되고 기혈이 정돈되어 하나 밤에 깨어 있으면 몸은 쉬지 못하고 계속 일하오. 그러면 기운이 점점 약해지고 기혈이 제대로 돌지 못하오. 셋째, 담음이 가슴에 쌓였기 때문이요. 담음이란 무엇인가? 우리 몸속에 쌓인 탁한 물기라 생각하시오. 몸이 제대로 돌지 못하면 수분이 한 곳에 고이요. 그것이 시간이 지나며 끈적해지고 탁해지요. 이것이 담음이요. 담음은 여러 곳에 쌓일 수 있으나 특히 가슴에 쌓이기를 좋아하오. 왜 가슴에 쌓이는가? 가슴은 위로는 목과 이어지고 아래로는 배와 이어지요. 몸의 중심에 있어 모든 기운이 거쳐가는 곳이요. 그래서 기운이 흐트러지면 가장 먼저 영향을 받는 곳이 가슴이요. 담음이 가슴에 쌓이면 어떻게 되는가? 가슴이 무겁고 답답하오. 숨을 쉬어도 시원하지 않소? 기침이 나거나 가래가 끓거나 목에 무언가 걸린 것 같소? 이것이 모두 담음 때문이요. 담음은 눈에 보이지 않소? 하나 분명히 존재하오. 넷째, 마음의 병이 몸으로 들어왔기 때문이요. 사람이 살면서 근심하지 않을 수 있겠소? 사람이 살면서 화내지 않을 수 있겠소? 사람이 살면서 억울하지 않을 수 있겠소? 이 모든 감정은 자연스러운 것이요. 하나 이것이 오래 쌓이면 독이 되어 근심이 오래되면 기운이 뭉치요. 근심하는 사람을 보시오. 어깨가 움츠러들고 가슴이 답답하고 한숨을 자주 쉬어. 이것이 바로 기운이 뭉치는 형상이요. 기운이 뭉치면 제대로 흐르지 못하고 흐르지 못하면 가슴이 막히요. 화가 오래되면 기운이 치솟아 흩어지지 못하오. 화내는 사람을 보시오. 얼굴이 붉어지고 가슴이 두근거리고 숨이 가빠지요. 이것이 바로 기운이 위로 치솟는 형상이요. 기운이 위로만 치솟고 내려오지 않으면 가슴에서 막히요. 억울함이 오래되면 기운이 맺혀 풀리지 않소? 억울한 사람을 보시오. 가슴이 답답하고
목이 메고 울고 싶어지요. 이것이 바로 기운이 맺힌 형상이요. 기운이 맺히면 단단하게 굳어져서 풀리지 않소. 이렇게 맺힌 기운은 가장 먼저 가슴에 영향을 주오.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막히고 밤에 잠들지 못하오. 이것이 바로 마음의 병이 몸으로 들어온 형상이요. 내가 본 사람 중에 이런 이가 있었소. 평생 억울한 일을 당하고도 참고 살았소. 말하지 못하고 풀지 못하고 그저 가슴에 담아두었소. 세월이 흐르며 그 억울함은 가슴에 단단하게 굳어졌소. 그가 나를 찾아왔을 때 가슴이 돌처럼 딱딱하게 뭉쳐 있었소. 침을 놓아도 약을 먹어도 쉽게 풀리지 않았소. 왜냐하면 그 병은 몸의 병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마음의 병이었기 때문이요. 마음을 풀지 않고는 몸도 나을 수 없었소. 다섯째, 음식을 잘못 먹었기 때문이요. 기름지고 무거운 음식을 자주 먹으면 담음이 생기요. 단 것을 지나치게 먹어도 담음이 생기요. 술을 자주 마셔도 담음이 생기요. 또한 끼니를 거르거나 불규칙하게 먹으면 기운이 흐트러지요. 배가 고픈데도 참고 일하거나 배가 부른데도 계속 먹거나 밤늦게 과식하는 것은 모두 몸을 상하게 하오. 여섯째, 계절과 날씨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요. 습한 날씨가 계속되면 몸속에도 습기가 차오. 습기는 담음을 만들고 담음은 가슴을 막소. 또한 갑자기 찬 바람을 쐬거나 더운 곳에서 갑자기 찬 곳으로 가면 기운이 놀라서 제대로 흐르지 못하오. 이 모든 까닭이 하나로 모이면 흉비가 되오. 기혈이 막히고 담음이 쌓이고 마음이 상하고 생활이 흐트러지면 가슴은 견디지 못하오. 그리고 통증이 시작되어 사람들이 가장 크게 착각하는 것이 있어.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았으나 아무 이상이 없다는 말을 들으면 그들은 안심하오. 보시오, 아무 이상이 없지 않소? 괜찮은 것이요. 마음의 문제일 뿐이요. 그들은 그 말을 듣고 집으로 돌아가오. 그리고 다시 전과 같은 생활을 하오. 하나 내가 묻겠소. 검사에 이상이 없다는 것이 정말 아무 문제가 없다는 뜻인가? 아니요. 병은 이미 시작되었소. 다만 아직 겉으로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요. 나무를 보시오. 뿌리가 썩기 시작해도 한동안은 잎이 푸르오. 겉으로 보면 아무 이상이 없소. 하나 뿌리는 이미 병들어 있어. 시간이 지나 뿌리가 다 썩으면 어느 날 갑자기 나무가 쓰러지요. 그때는 이미 손쓸 도리가 없어. 사람의 몸도 같소. 기혈이 이미 흐트러지고 있으나 아직 큰 상처로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요. 검사는 이미 생긴 상처를 찾아내는 것이요. 하나 흉비는 상처가 생기기 전 단계의 병이요. 기운이 흐트러지고 경락이 막히고 담음이 쌓이고 있으나 아직 뚜렷한 형체를 갖추지 않은 상태요. 이 시기를 놓치지 말아야 하오. 이 시기에 바로 잡으면 쉽게 낫소. 하나 이 시기를 지나치면 나중에는 손쓰기 어려워지요. 검사에 이상이 없다는 말에 안심하지 마시오. 그대의 몸은 이미 신호를 보내고 있어. 가슴이 답답한 것, 숨이 깊이 안 들어오는 것, 밤에 두근거리는 것, 이유 없이 불안한 것, 이 모든 것이 신호요. 몸이 그대에게 말하고 있어. 지금 나를 돌보라고, 지금 쉬라고, 지금 마음을 내려놓으라고. 하나 사람들은 이 신호를 무시하오. 바쁘니까, 할 일이 많으니까, 이 정도는 참을만 하니까, 조금만 참으면 지나가겠지, 내일은 나아지겠지. 그렇게 참다가 어느 날 몸이 무너지요. 내가 평생 사람을 보며 깨달은 것이 있어. 병은 하루아침에 오지 않소. 병은 오랜 시간 조용히 쌓이다가 어느 순간 터지요. 마치 댐에 물이 조금씩 차오르다가 어느 날 넘쳐 흐르는 것과 같소. 그때는 이미 늦소. 그러니 지금 이 순간을 놓치지 마시오. 검사에 이상이 없다는 말을 믿지 말라는 것이 아니요. 다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라는 것이요. 검사는 하나의 방법일 뿐이요. 그대의 몸이 느끼는 것, 그대가 경험하는 불편함, 그것이야말로 가장 정확한 신호요. 또 하나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이 있어. 흉비를 마음의 병으로만 여긴다는 것이요. 신경이 예민해서, 성격이 소심해서, 걱정이 많아서 그런 거라고 생각하오. 그래서 마음을 강하게 먹으려 하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려 하오. 아무렇지 않은 척하고 웃으려 애쓰고 괜찮다고 되뇌오. 하나 그것만으로는 부족하오. 왜냐하면 흉비는 마음과 몸이 함께 얽힌 병이기 때문이요. 마음이 상하면 몸이 따라 상하고 몸이 상하면 마음도 따라 상하오. 이 둘은 떨어질 수 없소. 그러니 마음만 다스려서도 안 되고 몸만 다스려서도 안 돼요. 함께 보아야 하오. 기운을 돌게 하고 담음을 흩어지게 하고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생활을 바르게 해야 하오. 이 모든 것이 함께 이루어져야 흉비가 낫소. 내가 본 사람 중에 이런 이가 있었소. 마음을 강하게 먹으려고 애썼소.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웃으려 노력하고 괜찮다고 되뇌었소. 하나 몸은 계속 아팠소. 가슴은 여전히 답답하고 숨은 여전히 막혔소. 왜냐하면 몸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았기 때문이요. 기혈은 여전히 막혀 있고 담음은 여전히 쌓여 있었소. 마음으로 아무리 괜찮다고 되뇌어도 몸은 거짓말을 하지 않소. 그래서 내가 그에게 말하였소. 마음도 중요하나 몸도 함께 돌보아야 한다고. 제대로 쉬고 제대로 먹고 제대로 움직여야 한다고. 그제야 그는 나아지기 시작했소. 내가 그대에게 묻겠소. 아침에 일어났을 때 가슴이 무겁지 않은가? 깊게 숨을 들이쉬려 해도 끝까지 안 들어오는 느낌이 들지 않는가? 밤에 누웠을 때 가슴이 두근거리지 않는가? 이유 없이 불안하거나 초조하지 않는가? 가슴 한가운데가 답답하거나 막힌 느낌이 들지 않는가? 목구멍에 무언가 걸린 것 같지 않은가? 한숨을 자주 쉬지 않는가? 밤에 잘 때 가슴이 두근거려서 잠들기 어렵지 않은가? 꿈을 자주 꾸거나 자다가 깨는 일이 잦지 않은가?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고 피곤하지 않은가? 사람을 만나는 것이 부담스럽지 않은가? 예전에는 즐겁던 일들이 이제는 재미없지 않은가? 무언가를 시작할 의욕이 나지 않는가? 만약 이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그대는 이미 흉비의 길에 들어섰을 수 있어. 가볍게 여기지 마시오. 지금은 참을 만하다 해도 시간이 지나면 견디기 어려워질 수 있어. 내가 동의보감을 쓴 까닭은 사람들이 스스로를 돌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어. 병을 알고 몸을 알고 미리 막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어. 흉비는 미리 알아차리면 막을 수 있는 병이요. 하나 놓치면 깊어지는 병이요. 그러니 지금 이 순간 그대의 가슴에 귀 기울이시오. 그대의 몸이 무슨 말을 하는지 들으시오. 몸을 속일 수는 없소. 몸은 언제나 진실을 말하오. 오늘 내가 한 말을 기억하시오. 가슴이 답답하나 병이 아니라 여기지 마시오. 숨이 깊이 안 들어오나 그저 피곤한 탓이라 넘기지 마시오. 밤마다 두근거리나 스스로를 안심시키며 참지 마시오. 흉비는 그렇게 시작돼요. 조용히, 천천히, 그러나 확실히. 내가 그대에게 당부하오. 몸의 신호를 무시하지 마시오. 작은 신호일 때 알아차리고 바로 잡으시오. 그것이 그대 자신을 지키는 길이요. 다음에는 심계에 대해 말하겠소. 가슴이 두근거리는 병. 흉비와 닮았으나 또 다른 병. 그것 또한 그대가 알아야 할 것이요. 또한 담음에 대해서도 더 자세히 말하겠소. 담음이 무엇이며 왜 생기며 어떻게 우리 몸을 괴롭히는지 그것을 알면 많은 병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요. 그때까지 몸 조심하시오. 바르게 먹고 바르게 자고 바르게 쉬시오. 마음을 편안히 하고 근심을 내려놓으시오. 그대의 몸은 그대가 돌보아야 하오. 나는 허준이요. 그대의 건강을 염려하며 이만 줄이겠소.